예, 이문찬 대표, 무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굉장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희일비하고 있고요. 또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환율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장 끝날 무렵에 이제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즉,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의 이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시장의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시면은 이게 뭐 매일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는 이유는 지금은 액티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액티브 펀드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류는 뭐냐면 패시브 펀드라는 거죠. 패시브. 이거는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특히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플러스가 나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관들의 힘이 약화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펀드들이 활성화됐을 때 보시면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2001년, 2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죠?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 이게 이제 경기도 좋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도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들. 굉장히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펀드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인사이트 펀드, 박현주 펀드, 뭐 코리아 펀드, 무슨 펀드 해가지고 들어왔고, 이때도 뭐 이제 금리 인상기하고 겹쳤고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힘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펀드 열풍이 일어나면서 갔죠. 그래서 펀드가 이쪽 고점에서 들어오자마자 외환 리먼 브러스 사태에 의해서 빠졌다가 다시 금융 장세가 오고 그러면서 됐던 시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융 장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를 보시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취약하냐 이거죠. 과거에는 이게 빠지면은 연기금이나 내지는 펀드 이런 쪽에서 이런 자율적으로 이게 받쳤습니다. 근데 요새는 기관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받치는 세력들이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연기금이 1000억씩이나 때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안전판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뚫으려고 그래요. 왜?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80% 정도 기관화 장세라는 거죠. 세계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뭐냐? 미국은 간접 투자고 우리는 직접 투자다. 특히 작년에 60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600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뭐냐? 개인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예요? 심리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못 견뎌내느냐면 주식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공부 하나도 없이. 그리고 돈만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정말로 힘든 구간을 거쳤고 또 주식 투자라는 기본적인 요인을 아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돈만 투자하면 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게임적 관점.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전문가들한테 들어갔더니 내가 했던 때보다도 더 수익이 안 좋아요. 내가 했을 때는 그래도 신문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뭘 생산하는지도 알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전문가한테 갔더니 뭐 대북주다, 이재명 관련주다, 이낙연 관련주다, 홍준표 관련주다 또는 뭐 이상한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무슨 토큰 관련주다 뭐 이런 쪽에 종목들을 막 무작정 매수하죠. 그래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업의 영역과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 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또는 뭐 백신을 개발한다 그러는데 돈도 없고 거의 망하는 주식에 있어요. 그런데 3차까지 가려고 그러면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100만원, 100억도 없는 회사가 임상실험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다가 막 돈을 투여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실패했다고 그러면 깡통 차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600만 명의 소위 말하면 동학개미군들이 에너지가 집중화되지 않고 확산되고 번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좀 설명드렸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어제도 미국 같은 경우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거고 향후에 금리 인상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초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미로를 걷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쉬원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 투자자, 특히 동학개미군, 특히 작년에 왔던 6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감만 갖고 있지 노력과 이 시장의 흐름, 소위 말해서 이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 시장이 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고 그 테이퍼링 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뢰침에 맞고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내 돈이 반 쪼가리가 나고 3분의 1 쪼가리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지금 에너지가 집중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산되고 있습니다. 분산되고 있으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변죽이 들끓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투자가 뭐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글로벌 주식시장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급단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공급단에. 공급 병목 현상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다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됐고 그랬는데 반도체 칩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미국 시장은 충격이 덜한데 오히려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몸살을 앓는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하죠. 예, 헬스케어, 에너지, 비용 증가 우려 종목들이 빠지는 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오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헬스케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뭐 넷플릭스 관련한 종목들, OTT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한국 시장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제자백과라는 거죠.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그날 오늘은 올랐다가 어제는 빠졌다가 오늘 올랐다가 어제는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뭐 게임주 쪽 뭐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종목은 또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시세의 분출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종목별 대응이지 개별 종목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전문가들이죠. 뭐 거의 이런 개별 종목 장세 눌림목 전략으로 성과를 극대해야 된다. 뭐 맨날 이것만 연구하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구나. 주가 눌림목, 예, 눌림목을 이용해서 성과를 극대화한다. 아, 올라가다가 쉬고 있는 놈들을 이렇게 있을 때, 눌림목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눌림목이 있을 때, 이런 눌림목이 있을 때 매집해야 되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상승하는 장이 아니에요. 계속 뭐 이거 수천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종합 차트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로 속에서 걷고 있고 오히려 빠지거나 반등하고 있고 이런 짧은 미로 속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지수가 안 올라가는데 대형주가 올라갑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작년에 대형주 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올해도 대형주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착각입니다. 이 얘기를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는 먹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종목들이 올라가고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올라갔다. 근데 올해는 지수가 옆으로 절절절절절절절절 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 대형주가 올라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회원님들.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설피 대형주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시황이다. 여기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미로 속을 걷고 있는 거라고요. 미로 속을. 이 작은 미로 속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대형주를 투자한다? 이거는 지금 시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개별 종목의 장세, 눌림목 전략을 이용해라. 눌림목을 이용해라는 거예요.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거는 올라가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나중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축적된 과정 속에서 있고 축적하는 이 과정에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억 양도세 이슈도 있고 해외 쪽으로 별로 아까도 글로벌 시황에서 봤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형성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인 경우는
매일 주식이 올라가기를 바라요. 아, 맨날 올라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떠나야 돼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정기간, 올라가는 기간은 짧고 조정기간이 길은 거예요. 올라가는 데는 열흘, 조정하는 데는 한 달, 올라가는 데는 열흘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연말과 연시에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 10월 20일이거든요. 그럼 웬만하게 지금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소화 과정입니다. 그것만 끝나면은 매물 압박을 이겨내면서 그대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큰 손들이 10억 양도세 이슈 때문에 일부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은 폭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뻔하게 보이는 패를 갖고 있는데, 그 패에서 나는 흔들리고 있고, 나는 이쪽 저쪽 이산 저산을 헤매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눌림목 과정에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지금 매집하는 자가 승리한다. 왜? 큰 손의 귀환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는 떠나면 안 들어오지만 큰 손은 반드시 들어와서 그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 큰 손들은 여러 종목을 하지 않고 자기가 탐방 갔다 왔고 그 탐방을 통해서 그 회사의 기술력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과 그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 시장의 가장 핵심적 스타로 등극할 이 주식을 사겠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큰 손들이 잠시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손이 매집한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지만 큰 손들이 기환할 때 큰 손과 함께 해피데이를 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홈런을 걷는 코스피 종합지수지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이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자로 만드는 눌림목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부자호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전략이에요. 진짜 방어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높아진 시장 변동성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일반 투자자인 경우는 거의 죽음이죠.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고점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 경기 방어주에 자꾸 가려고 그래요. 요새 뭐 막 나오잖아요. 뭐 오리온이다, 뭐 CJ 제일제당이다, 농심이다. 여러분, 이런 쪽에 꾸준히 간다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방어주는 낮은 변동성과 시장 베타와 시장에 있어서 아웃퍼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짜 방어주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과주? 예, 여러분, 제과, 뭐, 대상, 뭐, 이런 것들. 요새요, 예, 원재료가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이익이 감소한다니까요. 오히려 피해주라니까? 근데 언론에서는, 또는 어설픈 전문가는 그쪽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들한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과연 경기 방어주적 성격에 있는 거냐, 진정으로 있는 거예요. 예, 연애, 예,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꾸준히 매출이 늘어난 쪽, 그쪽이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주는 거지, 아무거나 잡지 말라고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아무거나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별 종목 장세에서 콕 찍어서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만들 수 있는 그 종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방처럼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방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 성공 투자 오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라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이 얼마 됐나? 올해 2억 5,700 이익 났다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 종목이 올라갔다고 성공 투자 후기 쓰지 마시고 내 계좌가 진정으로 플러스 됐는지, 예, 기관 수익 2억 5,700이 났는지를, 이게 중요한 거지. 맨날 한 종목 올라가서 19개, 18개, 14개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올라가서 한 종목이 올라가면, 예, 쓰고,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한 종목 올라가면 성공 투자 거기 쓰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거 빠지면은, 예, 나머지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세요. 뭐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 올라가면은, 아, 그 종목이요, 더 빠른 종목으로 갈게요. 자, 예, 매도하고요. 회원님, 자, 오늘은 메타버스로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가 뭐예요? 예, 그냥 버스 타고 가십시오. 예, 메타버스에 대해서 뭘 아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예, 버스에 버스. 예, 관광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버스 타시고, 자, 가시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비행기 태워줄게요. 예,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겠느냐, 이거예요. 저희 방처럼 리얼 후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리얼 후기. 아, 이렇게 돈 버는구나. 계좌 인증, 여기 있잖아요. 노주마리님. 예, 어제도 580만원. 지금 장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수익 보셨나요? 예. 예, 완투구자 보시라고요. 500% 수익 났습니다. 예, 이분이
예, 마이너스 80%까지 갔었어요. 예, 마이너스 80%에서 생활한 분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80%, 작년에 마이너스 80%를 다 복구했다 이렇게 했고, 복구하고 나서 지금 500% 수익이 났습니다. 500%. 500%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예, 이제 2년째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실로 아셔야 돼요. 내 계좌가 진정으로 플러스가 났는지,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났는지를 확인하세요. 올해 나는 지금 전문가하고 했는데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손해를 보고 있으면 그 투자 방법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진정, 인정을 해야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지금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희 회원님처럼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라고요. 직장인. 예, 가장 큰 장점. 직장인인데 마음이 편안하다. 이번 달은 약간 마이너스가 날이라 생각했는데 반대로 마구 가네요. 이게 뭐예요? 저희 방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예. 보면은 저희 방은 직장인과요. 예, 직장인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은 한 반 정도 됩니다.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반 정도에서 반 넘게 들어옵니다. 예, 넘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직장인인데도 이렇게 돈 벌어요. 예, 제일 편한 거는 직장인들이 그렇대요. 예, 화장실 가서 몰래 주문 안 낸다. 예,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계좌 인증이 있으시네. 예, 여기 보시라고요. 오늘도 1,6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예, 완투 계좌 다 일일이 하죠. 여기 보시라고요.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를. 예, 정확하게 기간별 수익률, 하루 수익률이 1,390만원. 예, 당일 매매 종합 7,200. 이렇게 돼가지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 회원님들이 이거를, 예, 감사하게도 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왜? 다른 방에서 자꾸 우리 방을 음해하잖아요? 음해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거짓말이다. 뭐, 한 명이 아르바이트가 올렸다. 그랬더니,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예, 다른 방이 음해하고요.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원님들이 분기탱천하여가지고, 그냥 바로, 예, 인증하는 걸 배우셔가지고,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자, 예, 이문찬 대표 살리기 운동 합시다. 명예 회복합시다.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근데 저희는 우리 회원님이 평균, 예, 거의 50 중반 후반이에요. 뭐 젊으신 분들도 좀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방은 직장인 은퇴자. 예, 또 한 가지는 뭐 소위 말하면 자영업자 이런 분들 일하시면서 일하는 방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하루 단탁거리, 예, 치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안 오셔야 돼요. 예, 저희는 하루 단타 이런 거는 안 합니다.